혹시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어지럼증을 느꼈거나 젓가락질이 평소보다 어색했거나 말이 혀끝에서 맴돌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간 뇌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박광수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하고 지난 20여 년간 뇌졸중 예방과 응급 대응에 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지식 하나가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말이 꼬이거나 얼굴 한쪽이 마비된다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1초의 망설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은 보통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안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뇌세포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도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고 견디려고 하시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졸중은 참을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증상을 의심하는 그 순간 지체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내일을 지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은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정도의 뇌졸중이라도 빠른 대응 하나로 완전히 회복되는 분이 있는 반면 늦은 대응으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들이 모두 뇌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졸중의 응급 대응법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들은 제가 22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식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평소 뇌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했어요. 제가 연구소 응급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문장입니다. 67세 김영수님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명절 음식 남은 걸 데워 드시다가 젓가락이 자꾸 떨어졌고 손주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가 끊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누워 계시려던 순간 며느리가 어르신 얼굴이 살짝 비뚤어진 걸 눈치챘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 카메라로 미소를 지어보라고 부탁했죠. 왼쪽 입꼬리가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유튜브에서 본 FAST 테스트를 떠올렸습니다. 얼굴 마비, 팔 힘 빠짐, 말하기 어려움, 그리고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을요.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혈압은 188에 100이었습니다. 평소엔 혈압약을 잘 드셨다던 어르신이었지만 전날 동창 모임에서 소금기 많은 안주와 술을 함께 드셨던 거죠. 연구소 협력 응급센터에 도착해서 신속한 CT와 MRI를 거쳐 혈전용해제 투여가 결정되었고 치료는 증상 발생 약 2시간 40분 뒤에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간단한 문장을 이어갈 수 있었고 삼킨 뒤 살에 들지 않는지 면밀히 평가하면서 죽으로 식사를 재개했습니다. 재활치료팀이 바로 들어와 어깨와 손목의 긴장을 풀고 균형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퇴원 설명을 하던 날 저는 어르신과 가족에게 오늘부터가 진짜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혈압, 혈당, 지질관리, 금연, 걷기와 근력운동, 그리고 염분 줄이기. 작은 것들이 쌓여 큰 혈관을 지킵니다. 어르신은 집에 돌아가서 냉장고 맨 앞칸에 달콤한 음료 대신 물병과 토마토를, 간식 서랍엔 과자 대신 한 줌의 견과류를 놓았습니다. 손주와 저녁 식사 후 10분만 동네를 걷기로 약속 산책을 시작했고 주 1회였던 혈압자가 측정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 비대칭 아닌지 한 번만 웃어보실래요? 아버지, 오른팔 들어보실래요? 이 짧은 점검이 다시 한번 큰일을 막아줍니다. 이 사연은 한 집안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의 내일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쌓인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무섭게만 느끼기보다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찾는 것이 시작입니다. 차가운 공포 대신 따뜻한 루틴으로, 불안 대신 행동으로 말이죠. 김영수님이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 작은 변화를 눈치채고 즉시 119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바꾼 건 매일의 아주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집에서도 오늘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골든타임 대응법과 예방 음식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22년간 뇌혈관 연구를 해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건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슈퍼푸드들,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22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것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가장 강력한 뇌혈관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포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포도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과 씨 주변에 레스베라트롤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낮춰서 혈관 내피 기능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내피라는 건 혈관 안쪽 벽을 말하는데 여기가 건강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어요. 국내외 연구를 보면 포도와 포도주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대사와 혈관 지표 개선을 보인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용량이나 형태, 개인차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알코올은 이득보다 해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알코올 섭취가 권장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2세 이정희님은 간식으로 과자를 드시던 습관을 씨 있는 적포도 한 줌으로 바꾸셨어요. 그 결과 야식과 당분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체중과 혈압이 동반 개선되었습니다. 하루 한 줌, 대략 100에서 150g 정도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나 체중 관리 중이시라면 분량을 꼭 지키셔야 하고 포도 주스나 건포도 같은 형태는 당 밀도가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와인으로 대체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여러분은 달달한 간식이 땡길 때 포도 한 줌으로 바꿔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산화 손상과 염증을 줄이고 특히 소혈관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뇌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촘촘히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소혈관들이 건강해야 뇌세포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베리 섭취가 인지 저하 속도 완화와 심혈관 위험 감소와 연관된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도 혈압과 지질 일부 지표 개선이 관찰되었지만 역시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죠. 74세 박순자님은 아침 식사에 냉동 블루베리를 추가하신 후 간식과 디저트로 드시던 단 음식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냉동 제품을 활용하시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고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그러니까 70에서 140g 정도를 요거트나 두유 스무디로 간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당 조절 중이시라면 총 탄수화물 섭취량 안에서 조정하셔야 하고 설탕 코팅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 냉동실에 설탕 없이 베리를 기본 비축하고 계신가요? 이런 작은 준비가 건강한 선택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토마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과 칼륨의 좋은 공급원으로 혈압 조절과 혈관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특히 가열하거나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라이코펜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낮다는 관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토마토가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들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65세 김철수님은 점심국 대신 토마토 2개와 올리브유, 식초로 만든 샐러드로 바꾸신 후 오후 부종과 속 더부룩함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어요. 생토마토 1에서 2개 또는 토마토 소스 반 컵 정도를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계란이나 두부와도 잘 어울리죠. 다만 위식도 역류가 있으시다면 생토마토를 많이 드실 때 속쓰림이 있을 수 있어요. 시판 토마토 소스를 사용하실 때는 염분을 확인하시고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국물 대신 토마토와 올리브유 샐러드를 곁들일 수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ALA와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이런 성분들이 혈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지질 개선을 돕습니다.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ALA는 뇌혈관 건강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중해 식단과 견과류 보충이 심혈관 사건 감소에 기여한다는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들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견과류가 체중 증가 없이 포만감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칼로리가 높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정량을 드시면 오히려 전체적인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56세 정미영님은 오후 과자나 빵 대신 무염견과 한 줌으로 바꾸신 후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이 동반 개선되었어요. 하루 한 줌 25에서 30g 정도의 무염이고 감이 없는 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나 샐러드에 토핑하시거나 휴대용 소포장을 활용하시면 편리해요.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주의하셔야 하고 만성 신장질환이 있으시다면 칼륨이나 인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설탕이나 꿀로 코팅된 제품은 피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책상 서랍에 무염 한 줌 견과류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이렇게 4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자연 상태 그대로 가공을 최소화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따로 드시기보다는 조합해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음식들과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법을 완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먼저 증상 인지와 119 대응법부터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FAST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F는 페이스, 얼굴 마비를 뜻합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 거죠. 어느 남즈 팔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양팔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힘이 없는 상태요. S는 스피치, 말하기 어려움입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꼬이는 증상이고요.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최근에는 B-FAST라고 해서 균형과 눈 증상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이나 균형 감각 상실, 시야 장애나 복시 같은 증상들도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정맥내 혈전용해제는 보통 증상 시작 4시간 30분 이내가 표준 치료 창이고 선택된 경우에는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을 더 긴 시간 창에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증상이 사라져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도 중요한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하고 절대로 자가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정상이었던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복용하고 계신 약 리스트와 기저질환 정보도 구급대에 전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가족 단톡방 상단에 FAST 그림을 고정해 두셨나요? 두 번째로 혈압, 혈당, 지질 목표 관리입니다. 혈압은 가정혈압 기준으로 대개 135에 85mm Hg 미만을 목표로 하는데 외래에서는 140에 90 미만으로 봅니다. 동반질환에 따라서는 130에 80 미만을 권고받을 수도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은 위험도에 따라 더 낮은 목표가 제시되고 당뇨는 일반적으로 당화 혈색소 7% 전후를 목표로 하지만 개별화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어지럼이나 부종 같은 부작용이 있으시면 담당 전문가와 즉시 상의하세요. 아침, 저녁 같은 시간에 혈압을 예식 측정해서 기록하시고 3개월마다 정기검진 예약을 잡으세요. 약 복용 알람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한 달간 본인의 평균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을 알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식단과 나트륨, 수분 관리입니다. DASH 식단이나 지중해 식단이 권장되는데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생선, 올리브유 중심의 식단이에요. 나트륨은 하루 2000mg 그러니까 소금으로는 5g 이하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건 김치, 국, 찌개, 젓갈, 라면 같은 국물형 음식의 염분입니다. 신부전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시다면 수분이나 칼륨 제한을 전문가와 조율하셔야 해요.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는 원칙을 지키시고 간은 레몬이나 식초, 허브로 대신하세요. 가공식품을 사실 때는 라벨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장보기 목록에 저염 간장과 허브, 레몬이 들어있나요? 이런 작은 준비가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과 체중 균형 관리입니다. 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빠른 걷기 정도의 강도로 하시면 되고요. 주 2에서 3회는 근력과 균형 훈련을 하시는 게 뇌와 혈관, 인지 기능에 모두 유익합니다. 운동이 뇌혈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혈류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며 뇌세포 간의 연결도 강화됩니다. 가슴 통증이나 심한 숨참, 어지럼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면 수중 운동이나 의자 운동으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분씩 3회 걷기부터 시작하시고 계단 2층 오르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하체 근력, 화요일과 금요일은 코어와 균형 운동을 하시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에 저녁 8시 10분 산책 반복 알림이 설정되어 있나요? 다섯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약물 수능도 관리입니다. 7에서 8시 시간의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시다면 검사와 치료가 필요해요. 콧골이나 주간 졸림이 심하시다면 수면무호흡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은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거든요. 항열소 판제나 항응고제는 재발 예방의 핵심입니다. 처방받으신 약은 꼭 규칙적으로 복용하셔야 해요. 은행잎 추출물이나 마늘 고용량, 오메가3 같은 보충제는 출혈 위험이 있는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세요. 10분 정도의 호흡이나 명상 루틴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약 정리함과 주간 체크리스트를 운영하시면 복용을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침실 환경을 조도, 온도, 소음 측면에서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매기실 수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기억해 주세요.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9, 그리고 내일을 위한 작은 선택 하나.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22년간 뇌혈관 건강을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이나 유전적 요인처럼 바꿀 수 없는 위험 요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 운동, 생활 습관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법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혈관 손상의 결과이고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또 증상이 나타나도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뇌졸중 증상은 응급 상황이고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는 것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식단 관리에서도 잘못된 상식들이 많아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주변의 자연식품들이 가장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는 껍질째, 베리류는 냉동도 좋고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함께, 견과류는 무염으로 한 줌씩. 이런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장에 가서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매일 10분씩 동네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과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방치하고 짠 음식을 계속 드시고 운동 없이 지내시면 뇌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막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번 뇌졸중이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재발 위험도 높아져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떨까요?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 탄력성이 개선되며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인지 기능도 유지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돼요. 더 중요한 건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으로 가족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일까요? 저는 FAST 테스트를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웃어보고 양팔을 들어보고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는 거예요. 이런 연습이 실제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정리를 해보세요.
맨 앞칸에 물병과 토마토, 베리류를 놓고 간식 서랍에는 무염 견과류를 준비해 두세요. 작은 환경 변화가 건강한 선택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휴대폰에 저녁 10분 걷기 알림도 설정해 보시고요. 처음에는 5분도 좋으니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후 재활과 회복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만약 이미 뇌졸중을 경험하셨거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재활운동법부터 인지 기능 향상 훈련, 가족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들까지 실용적인 정보들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께는 꼭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일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족 단톡방에 FAST 이미지를 올리고 상단에 고정하세요. 둘째, 냉장고 맨 앞칸에 물과 토마토, 베리, 무염 견과를 배치하세요. 셋째, 휴대폰에 저녁 10분 걷기 반복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번 주 안에 건강검진 예약을 잡고 나의 혈압과 혈당, 지질 수치를 내 언어로 확인해 보세요. 수치는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지점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숫자에 겁먹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분과 이 내용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는 혼자 알고 있을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혈관은 회복하고 기억은 지켜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하세요. 22년간 연구해온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한 뇌혈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물이나 보충제 복용, 식단 변경, 운동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특히 이미 치료받고 계신 질환이 있으시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댓글로는 오늘 영상을 보고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